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쿠팡 이츠마트 습격에 편의점 업계가 쑥대밭이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회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정말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시장의 강자들로 군림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강자로 교체가 되고, 큰 규모의 시장일수록 거대 자본들, 그 강자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 갑부순위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서 카카오의 김범수 부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소식도 들렸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쿠팡 이츠마트가 이제 이 시장에 습격을 해가지고 편의점 업계가 굉장히 좀 난감해졌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에 더 다양한 물건을 얹어가지고 주문 10분 만에 가져다주는 배달형 마트의 등장인 거죠. 온라인 커머스는 인터넷 쇼핑이 있고,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 퀵커머스는 쿠팡이츠마트, 비마트, 이런 게 되는 걸 텐데, 배달형 마트가 사실 쿠팡 이츠마트 말고 비마트가 먼저 있었잖아요. 배달민족에서 하던 거. 근데 사실 비마트라고 하는 건, 비마트에 주문을 넣으면은 기사가 배정이 되고, 기사가 거기까지 가서 또 가지고 또 왔다가 또 가면은 이게 30분 1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거죠. 아유, 그 정도 기다리는 내가 잠깐 갔다 오지, 이럴 수가 있었는데, 쿠팡 이츠마트는 그냥 가져다 주는 배달원이 아예 그 매장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그 배달 기지에 상주를 하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한마디로 주문하면은 편의점 사장님이 직접 물건을 담아가지고 가져다 주는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배민에서 시작한 비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이런 집과도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대규모 자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처음엔 다 소비자 친화주의적으로 일단 전략을 짜겠죠. 그럼 계속 될 때까지 공격이 들어갈 거고,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 이 편의점 시장이 이렇게 찢기게 되면은 제일 약한 편의점 점주부터 망해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편의점이 소상공인이 진짜 개인으로 운영하는 개인 편의점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편의점들도 다 대기업 편의점들이니까 보호를 해준다 안 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일단 시장이 양분화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겠죠. 항상 이런 시장 상황을 보면은 초보 창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게 뭔가,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 대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피면은 사실 시장이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문화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쪽이 돈이 되니까 대기업이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달이라는 개념도 없고, 앱이 없었을 때도 배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배달 앱이 생기면서 배달시켜 먹는 게 문화가 된 것처럼, 이번에 쿠팡 이츠마트가 생기면서 그동안 직접 가서 샀던 그 시장들이 배달 시장으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직접 슬리퍼 신고 후다닥 직접 사가지고 가던 그렇게 편의점 물품들이 배달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그 피해를 보는 그 편의점 옆에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엔 편의점 옆에 있는 매장들에서 있는 것들도 이젠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배달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아주 잘 가던 편의점이 있어요. 되게 자리가 좋아요. 그 옆에 뭐가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편의점 옆에는 아마 파리바게뜨 같은 빵집이 있을 수 있고요. 편의점 옆에는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위주의 샐러드 가게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그 편의점 옆에는 이삭 토스트 같은 샌드위치 가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국선생, 오레시피, 이런 장독대, 이런 반찬 가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옆에는 횡단보도 옆에 과일 가게나 간혹 생선 트럭이나 야채 트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내가 그곳에서 직접 앉아서 먹거나 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그냥 가서 집어서 오는 개념인 거죠. 하나같이 우리가 원래 평소에 직접 가서 사오던 그런 물품들이 이제는 쿠팡 이츠마트를 시작으로 배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업종들, 그런 곳에서 파는 그런 제품들은 아직 이쪽 배달 시장으로 많이 안 들어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경쟁이 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캐치해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파는 그런 물품들이 배달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제약이 있었던 게, 하나같이 단가가 낮은 물건들이었어요. 단가가 낮으면 배달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이젠 그런 것들이 하나씩이 아니라 묶음 배달로 가고, 아니면 구독 서비스,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로다가 되게 이 단점을 보완하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육첩 반상,
구첩반상 반찬 배달. 그냥 반찬을 하나씩 3,000원짜리를 5개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첩반상 6개 반찬 들어있는 거를 일주일치 사서 쟁여놓고 먹는 거예요. 하나씩 뜯어서 담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뜯어서 한 끼 먹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보관하고, 평소 자주 먹던 빵도 이제는 배달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개인 빵집 배달하는 곳들, 요즘 재미 보는 집들 되게 많습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도 이제는 사람들이 간식이 아니라 식사로다가 당당히 편입이 되었고요. 케이터링이라고 하는 단체 배달 방식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예약해서 가져다 주는 구독 방식도 늘어나고 있어요. 단가가 낮아서 배달 비용이 부담이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량을 한 번에 배달을 가게 되면 배달 비용도 부담 없고 가져다 주는 것도 부담 없어지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종목들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대기업들이 건드리기 힘든 종목들이에요.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들만 할 수 있는 배달 아이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공산품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배달해 주는 거는 이건 대기업의 영역입니다. 이게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공산품이 아니라 가산품은 아니에요. 가산품이라는 거는 가게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가산품은 대기업의 영역이 아니라 초보 창업자들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대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이 가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배달해 주는 곳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만의 마케팅을 좀 공부를 하셔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테이크아웃으로 했던 거를 배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창업 비용은 무지하게 싸요. 권리금도 필요 없고요. 하다못해 트럭 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자리 좋은 거 찾을 필요가 없는데 배달을 해주는 데기 때문에 배우만 멀쩡하면은 지하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이러면은 창업비용이 싸집니다. 그냥 지하실이든 3층이든 어디든 보증금 3,500 걸고 월세 50만 원 정도 내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배달 문화는 앞으로 쿠팡 이츠 마트가 만들어 갈 겁니다. 결국에 해낼 거예요. 그들은 돈이 얼마가 들든지 무조건 그 제품들을 배달로 시켜 먹게끔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그 문화에 편승해서 우리 가게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가져다 주는, 값쌌던 거지만 그걸 묶음 배달이든 전기 배달이든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든 거를 가져다 주는 이런 배달집으로 먹고 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